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후디니에서 만든 이펙트를 언리얼 5로 옮기는 과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든 효과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머티리얼까지 입히는 과정까지 했죠.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이 후디니에서 언리얼 요거만 보더라도 다른 소프트웨어죠. 이 다른 소프트웨어 간에 어떤 그 데이터를 교환을 할 때 아직까지는 그 라이팅이라든지 쉐이딩 같은 게 호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언리얼 후디니 엔진을 통해서는 머티리얼까지 교환이 가능해요. 그 제한적이지만 교환이 가능한데 지금같이 프로시저럴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저희 타팔러지가 변하죠. 저희가 이거 캐시아웃을 해야 되는데 좀 이따 얘가 매 프레임마다 타팔러지가 바뀌죠. 이런 경우에는 그 머티리얼이라든지 라이팅, 쉐이딩 같은 거를 서로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메쉬 오브젝트만 교환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시간에 단지 이제 그 컬러 있죠. 여기 보면 여기는 화이트하고 여기는 블루이시하죠. 이거는 교환이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 파티클 플루이드 할 때 CD를 넣었죠. 이 CD를 언리얼 5는 후디니와 협력을 맺어서 CD를 컬러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엑스포트를 해서 FBX로 넘기고 텍스처를 어떤 형태로 그 넘기게 되면 언리얼에서 이 CD를 컬러 값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벌텍스 컬러죠. 벌텍스 컬러, 정확하게 얘기하면 벌텍스 컬러 값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사 여기에서 포인트 컬러로 셋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포인트 컬러로 지금 셋업을 했죠. 저희가 지금 포인트죠. 이 벌텍스는 없잖아요. 근데 언리얼에서는 이제 이거를 벌텍스 컬러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같은 거예요. 자, 일단 이거를 리메쉬를 해줍니다. 리메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리메쉬를 퓨즈, 그러니까 그 점들이 겹쳐져 있는 거는 한 점으로 이렇게 멀징을 하는 좀 더 깔끔한 효과를 내는 게 이제 퓨즈죠. 그리고 여기에 파일 캐시를 엑스포트 하기 전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파티클 플루이드 캐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널 하고 그 다음에 플루이드 펫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캐시아웃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메쉬를 잘 보시면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파티클 플루이드 서페이스를 그리고 이거를 정보를 보시면 폴리건 수에 대해서 1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언리얼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폴리건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티클 플루이드 서페이스 아웃풋에 가시면 폴리건 숲이 아니라 그 폴리건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가면 이 폴리건으로 정상적으로 나오죠. 자, 이거를 리메쉬를 하게 되면
자, 쿠킹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 좀 더 정렬되게 나오죠. 그리고 다 트라이앵글로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넘기는 게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리메싱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리메싱을 해주는 게 삼각형 형태로, 트라이앵글 형태로 넘겨주는 게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트라이앵글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이게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거를 캐시를 한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를 할 때는 요 이름 정해 주시고 요 폴더에 들어가겠죠. 어드밴스드, 저는 보통 이제 그 이니셜라이즈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Save to Disk. 여기 좀 시간이 조금 아마 걸릴 겁니다. 제가 캐시를 하다가 멈췄는데요. 이게 지금 34만이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큽니다. 게임 엔진으로 넘기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시아웃을 하기 전에, 그래서 파티클 세퍼레이션을 0.1에서 0.2로 늘리는 대신에 박스 스케일을 1로 키우고요. 그래서 44,000,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캐시아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시아웃이 다 됐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42,000. 디테일은 좀 저희가 잃어버렸지만 게임 엔진을 넘기려면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리미테이션이 있으니까요. 이 리미테이션의 한계는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엑스포트 하시려면 사이드 FX 랩스라는 플러그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키시려면 쉘프스에 가셔가지고 사이드 FX 랩 요거를 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처럼 이렇게 처음에 인스톨 안 하셨던 분들은 요거 하나만 달랑 있을 거예요. 업데이트 툴셋.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이제 여러분 버전에만 후디니 버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일 패스가 나옵니다. 어쨌든 스타트 론치 누르시면 이렇게 쭉 뜹니다.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거 후디니를 다시 리론칭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요거 누르시면 쉘프 툴에 이렇게 쭉 썸네일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러스 누르시고 쉘프스에 가서 사이드 FX 랩스 요거 체킹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랩스라는 게 있죠.
여기 안 나오는데 어쨌든 탭 키시고 VAT 누르시면 Labs Vertex Animation Texture라는 게 옵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름을 Fluid Scene 라고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옵션이 있죠. 여기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리메싱이겠죠. 플루이드라고도 또 친절하게 써 있죠. 다이나믹 리메싱이라는 거는 꼭 플루이드가 아니더라도 이게 팔리간 메쉬인데 매 프레임마다 타폴로지가 바뀔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언리얼 엔진이고, 그 다음에 인풋 지오메트리는 아까 저희가 지정한 이거 있죠? Fluid Vet VAT를 제가 그래서 사용을 한 겁니다. 이게 VAT Vertex Animation Textures 약자니까 이렇게 쭉 보죠. 자, 첫 번째 세팅에서 보시면 First Pass가 있습니다. 그래서 First Pass를 처음에 하시고요. 그럼 얘가 Geometry FBX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Lookup 그 텍스처를 하나 만들고요. Lookup 테이블 있는 텍스처를 하나 만듭니다. 이건 좀 저희는 언책 하시면 되고, 언책으로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캐시아웃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ON을 해둡니다. 그리고 lookup 테이블은 non HDR PNG 파일로 하고요. 디폴트 texture format 이거는 이제 second pass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second pass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HDR 그 포지션이라든지 로테이션 이런 값들을 저장하는 건데, 이거는 HDR 텍스처로 EXR 파일 형태로 세이브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여기 있는 텍스처 파일의 레졸루션을 정하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 숫자입니다. lookup 테이블. 요게 이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리메시 같은 경우에는 lookup 테이블 요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미테이션이 36,000이죠. 36,000. 저희가 36,000보다 살짝 작나 그럴 거예요. 그죠? 아니구나. 42,000이구나. 그러면 충족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거를 늘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 4K로 늘려 주시면 72,000으로 바뀝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그 폴리건을 좀 더 폴리건 숫자를 줄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텍스처가 너무 커지게 되기 때문에 텍스처 사이즈가, 그래서 최대한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폴리건 레졸루션을 좀 줄인 겁니다. 어쨌든 저희는 42,000, 43,000 정도인데 이제 이 텍스처로 4K로 하게 되면 73,000까지 커버가 되니까 요걸로 이렇게 셋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이대로 놔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 같은 경우에 여기 CD 있죠. 저희가 CD를 포함을 했죠. 저희 같은 경우에 이 CD 있죠. 그래서 CD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포지션은 기본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CD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디폴트로 놔두시고, 엑스포트 요 폴더 엑스포트 폴더를 만들어서 힙 파일, 저희 힙 파일에 요거는 이제 이거를 나타냅니다. 이 이름으로 세이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를 넣을 것이냐, 텍스처가 어떤 데이터를 가질 것이냐를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건데, 저희들은 geometry 들어가고 fbx 파일, 포지션 값 들어가고요, HDR 형태로 로테이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컬러 값 들어가죠, CD. 저희들은
그래서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하고요.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드릴 게 없고요. 리얼타임 쉐이더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포지션이라든지 로테이션, 컬러 값을 저장하는 그 텍스처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쉐이더라는 의미는. 그래서 언리얼하고 유니티하고의 그 엔진 선택이 있고요. 요거를 누르시면 폴더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 5.0이죠. 저희는 언리얼 5에 인스톨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플러그인이라든지 이거를 임포트 할 때 데이터를 언리얼에서 임포트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인스트럭션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언리얼의 사이드 FX 랩을 인스톨하는 방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폴더가 필요해요. 이거를 이제 언리얼에 인스톨을 할 겁니다. 플러그인 형태로. 자, 이렇게 되면 엑스포트 준비가 다 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nput geometry limit 요 트라이앵글 숫자는 이거 사이즈하고 이 프레임 레인지하고 두 개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레인지가 길어도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참고로 해두시고요. 그리고 엑스포트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first pass를 다 하셨으면 second pass를 하시고요. 그러면 그레이 아웃 되면서 그냥 렌더 올 하시면 됩니다. 자, 엑스포트를 하시면 그 엑스포트 폴더에 여러분 씬 파일 이름 밑에 GU하고 TX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geometry는 FX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에는 네 가지의 그 텍스처가 파일이 있습니다. lookup 테이블 있고요. 이게 first pass에서 만들어진 거고 second pass에서 만들어진 게 COL이 컬러고 포지션이고 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언리얼로 인스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후디니 세션 여기에서 끝난 거고요. 언리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언리얼 론칭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언리얼 5.1.1입니다. 5.1.1 511 론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게임 가셔가지고 first person 선택을 하시고요. 블루프린트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디폴트로 하시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SSD 드라이브로 선정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fluid sim 이게 아마 이게 한정이 있을 거예요. fluid sim 왜 이게 어쨌든 이렇게 이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해줍니다. 일단 그 프로젝트 폴더를 만드셔야 되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론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언리얼 이렇게 론칭이 돼 있으면 저희가 플러그인을 해야 돼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플러그인에 사이드 FX 랩이 없습니다. 여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엑싯을 합니다. 자, 아까 그 언리얼 폴더 프로젝트 만들었었죠. 저희가 vet fluid sim이라고 그 폴더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컨텐츠 컨피그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플러그인스라는 거를 정확하게 타입을 하신 다음에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언리얼이 얘를 인식을 해요. 이 폴더를 플러그인 폴더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 사이드 FX 랩 후디니에서 엑스포트 했었죠. 요거를 이렇게 해서 Ctrl C, Ctrl V로 카피를 이렇게 넣어둡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이 상태에서 다시 언리얼 프로젝트 요거를 다시 론칭을 합니다. 그래서 플루이드 자 이렇게 론칭을 하시고 나서 여기 보시면 플러그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플러그인스에 가서 사이드 FX 랩 보면 있죠. 그리고 이미 체킹이 되어 있고요. 그 버전은 3.0입니다. 네, 이거를 인지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컨텐츠 폴더에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 거니까 이 컨텐츠 폴더에 뉴 폴더에서 VAT fluid sim을 저희가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이 두 폴더 있죠. 저희가 엑스포트한 geometry하고 texture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셀렉트 하신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FBX 임포트 옵션이 나와요. 지금 이 폴더 보시면 지금 저희가 아까 플러그인 설치한 게 요거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요거는 켜두시는 게 좋고요. 컬리전 오브젝트 그리고 Vertex Color Import 옵션은 Replace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Vertex Color Import 옵션 Replace라고. 자, 이거 끄시고 그 다음에 Transform Vertex Absolute는 키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LOD를 따로 셋업을 안 했으니까 그냥 오프로 놓고 그 다음에 Normal Import 옵션은 저희가 Tangent Import Normals and Tangent로 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Import Normals and Tangent.
그리고 convert C는 uniform scale 1이고 그 다음에 convert C는 on이고요. advanced에서 override full name도 on이고 material은 do not create material입니다. 그리고 import detection은 off 해주시고 advanced에서 reorder material to fbx도 on으로 유지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메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텍스처 4개가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게 이제 이 텍스처 쪽을 룩업 있죠. 룩업 테이블 텍스처 요거를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스크립티드 에셋 액션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HDR, non HDR 있죠. 저희는 non HDR이죠. 이걸 다시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신 다음에 셀렉트를 다 해주시고 오른쪽 키를 눌러서 스크립티드 에셋 액션 가셔가지고 HDR 텍스처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이 텍스처를 열심히 이 디테일에서 필터 있죠. 필터가 nearlist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lookup도 이게 예전에 이렇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최신 버전에서는 이게 픽스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혹시 모르니까 nearlist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save. 참고로 이 사이드 FX랩 플러그인은 좀 불안정합니다. 에러가 많아요. 제가 하면서 보여드릴 테지만.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할 게 있습니다. 이 버그가 좀 있는데요. 이 FBX 폴더, FX 디테일을 가셔가지고 저희가 여기에서 이 UV를 치시면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요 두 가지 옵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매뉴얼에 따르면 Unreal Engine 4 Comparable UV 요거를 켜고 그래도 안 되면 이거를 끄고 Full Precision UV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Full Precision UV를 써야 돼요. 근데 이걸 왜 마지막으로 하라고 하냐면 이게 조금 좀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FBX 파일 메쉬에서 UV 치시면 Full Precision UV에서 이거 ON을 하시고 세이브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이브 꼭 해주시고요. Yes. 그 다음에 머티리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머티리얼을
자, 여기에서 머티리얼을 VAT 치시면 이 다이나믹 리매싱이 있죠. 자, 여기에서 자, 저희 컬러 있죠. 컬러 CD 있으니까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멀 여기 들어가죠. 근데 여기 보면 탄젠트 스페이스 노멀 오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고 탄젠트 스페이스 노멀 이걸 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월드 포지션 오프셋, 그리고 UV 연결해 줘야 되는데 UV가 하나, 이게 4개죠. 0까지 0 하나 둘 셋 4개니까 얘를 커스텀이라고 치시면 Number of Customized UV라고 나오죠. 여기에 4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4개가 생기죠. 그래서 0은 제끼고 1하고 2, 3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머티리얼 셋업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 세이브. 이거 여기 파킹을 하고, 자, 그럼 요거를 어플라이를 하려면 인스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그대로 그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저희가 머티리얼 텍스처를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텍스처 가셔가지고 하나씩 어사인 해주시면 됩니다. 포지션이죠. 포지션. 그 다음에 로테이션. 그 다음에 컬러. 그 다음에 룩업 테이블. 그리고 이게 FPS는 후디는 24죠. 디폴트가. 그래서 24로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가 블루프린트를 사용을 할 건데요. 블루프린트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냥 이 상태로 일단 셋업을 한 다음에 이게 지금 워킹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세이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오브젝트를 여기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알려드릴게요. 지금 자, 이렇게 씬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머티리얼 있죠? 머티리얼 쪽에 저희가 만든 인스턴스를 어사인을 합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사이트 FX랩 그 플러그인이 좀 안정화가 좀 안 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에 따르면 이제 이거를 리론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 올 하시고 엑싯 해서 론칭을 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리론칭을 하시면 이제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사이즈가 좀 크죠. 저희가 좀 크게 후디니에서 좀 크게 했거든요. 아마 그 스케일에 아마 곱하기 10을 했던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줄이죠. 이 클릭한 다음에 트랜스폼에서 락을 해주시고 얘를 0.1로 지금 약간 그 플리컬링한 게 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버그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제가 봤을 때 약간 플리컬링한 게 있죠.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에 머티리얼 가셔가지고 이 플루이드 머티리얼 가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서페이스 돼 있고 오페크로 돼 있죠. 이 오페크를 트랜스루센트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펙트 할 때 이게 본래 모델링 위에 덮여지고 그 속이 약간 들여다 보이는 효과를 내기 위한 거니까 트랜스루센트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오페시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페시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트랜스루센트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0.5 정도로 해주고 플리커링이 좀 없어졌죠. 이게 노멀하고 약간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노멀이 비활성화가 됐거든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플리컬링한 게 왜 나타났고 지금은 왜 개선이 됐는지. 플리컬링이라는 게 없죠. 끝난 다음에도 이펙트가.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블루프린트로 요거를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디니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블루프린트 작업을 하기 전에 이 러버 토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얘를 엑스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별다르게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 컬러 값이 그 대신 필요하죠. 이 텍스처로. 그래서 얼렘빅으로 그냥 간단하게 엑스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를 인베드 시켜가지고요. 텍스처 컬러를. 그래서 포인트 밥을 이용을 해서요.
이 포인트 밥에서 저희는 포인트가 아니라 이 벌텍스로 하겠습니다. 벌텍스로. 그래서 지금 제가 하려는 게 이 텍스처 컬러를 갖고 오려고 해요. 그 다음에 컬러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UV가 필요하니까 UV 코디네이트.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요. 그러면 이 컬러 맵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 가셔가지고 일단 오른쪽 클릭 누르신 다음에 Allow Editing of Content를 하십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브레이킹이 돼서 저희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쉐이더가 있죠. 그 다음에 토이 쉐이더에 가시면 텍스처란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미들 마우스 버튼으로 누르시면 이렇게 풀 그 패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렐러티브 패스가 아니라 풀 패스 카피를 해 주십니다. 미들 마우스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풀 카피로 카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하신 다음에 여기 와서 얘에다가 뿌려줍니다. 그래서 얘를 CD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CD 그 컬러가 넘어왔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 벌텍스니까 이거를 포인트로 넘겨줘야 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되고요. 포인트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많이 쓰는 게 이제 애슐리 프로모션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넘기려는 게 벌텍스로 하신 다음에 컬러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벌텍스를 포인트로 넘겨주는 거죠. 나머지는 디폴트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널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wrap Alembic output 해주신 다음에 로버터의 ABX로 해주시고 저희는 원 프레임만 필요합니다. 저희는 디폼은 아니죠. 이게 이제 매 프레임마다 디포밍이 되면 디폼 지오메트리가 맞는데 저희는 그냥 트랜스폼 지오메트리죠. 일단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고요. 이 벌텍스에서 다 오를 해줬으니까 다 넘어가겠죠. 여기 원래 CD만 타입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 상태로 세이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 얼렘빅을 이제 그 언리얼에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언리얼로 다시 론칭을 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엑스포트한 로버터의 그 얼렘빅 파일이 있죠. 요거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됩니다. 스탑 프레임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스테링 메쉬고요.
예, 그냥 이 상태로 디폴트로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단 얘 머티리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벌텍스로 얘 컬러를 뺐죠. 물론 이제 프로모션을 포인트로 했지만 그게 이제 벌텍스 컬러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페큘러하고 러프니스를 스페큘러를 1로 놓고요. 러프니스는 0.3 정도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apply, save 하신 다음에 얘를 한번 일단 90도로 얘를 잘못했네요. 여기 있죠. 예, 어사인 하면 이렇게 벌텍스 컬러가 넘어갔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원하는 거는 이건 아니고요. 지워주시고, 얘도 아니고, 저희는 블루프린트로 이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프린트 클래스에서 액터로 블루프린트는 BP죠. BP VAT 플루이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얘가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안에 블루프린터 안에 그 얘를 다 집어넣겠습니다. 러버토이도 여기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플루이드 심 있죠. 얘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머티리얼도 여기에서 셋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0.1 10 그리고 90도 그리고 이 러버토이 같은 경우에는 컬리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스피어 컬리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러버토이 밑에 넣어주시고
이 정도로 컬리전을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대충 컬리전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이 총알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프로젝타일이라고 하나, 하여튼 총알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디폴트 이게 컬리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텍트가. 그래서 이 상태에서 블루프린트 안에서 저희가 머티리얼을 어사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여기 이벤트 그래프 가셔가지고요. 그러면 이벤트 비기닝 플레이는 게임이 시작을 할 때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저희가 셋 머티리얼에서 셋 러버토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머티리얼을 러버토이 머티리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어사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언리얼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러버토이의 머티리얼을 어사인 했죠. 러버토이. 그러면 그 다음은 저희가 플루이드의 얘에 이제 머티리얼 어사인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에 다이나믹 여기 보시면 create dynamic material instance가 있죠. fluids mesh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그 다음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머티리얼 어사인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인스턴스 클릭 vet fluid instance material을 어사인 해주신 다음에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 어사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어사인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다이나믹 머티리얼이니까 이 다이나믹 머티리얼의 정의는 얘 있죠. 얘를 다이나믹하게 조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켜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 상태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얘를 이렇게 해서 꺼버리면 옵션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오로 버튼 이거는 온을 해놓은 다음에 오로 플레이 버튼은 오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온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저희가 컨트롤 할 겁니다. 그래서 요 플레이백 스피드 이 디폴트를 0으로 놓고요. 게임 타임의 first frame 이거를 1로 넣습니다. 일단 그렇게 크리티컬한 건 아닌데 왜냐하면 블루프린트에서 조절을 할 거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게 어쨌든 이 상태로 저희가 세이브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 이름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플레이백 스피드 이제 어사인이 됐죠. 그래서 플레이백 스피드가 일단 저희가 처음에는 꺼져 있죠. 플레이백 스피드가 시작할 때는 그러면 아무것도 플레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러닝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가
자, 이후에 여기에 머티리얼을 조정할 수 있는 거를 만들려면 여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상태는 릴리스 하시고 그 다음에 set 스케일러 파라미터 있죠? 요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파라미터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에 있는 파라미터를 여기에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조절하는 게 플레이백 스피드죠. 플레이백 스피드를 이거를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굉장히 하드코드 코딩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쓰시고 여기에 1을 넣으시면 이 값이 1로 바뀌게 되고 러닝을 하게 되는 거죠. 플레이백 스피드가 0이니까 당연히 플레이가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게 언제 바뀌냐, 이거는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이 컬리전이 부딪혔을 때 얘가 바뀌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드랍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옵션에 이 디테일에 보시면 on component hit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on component hit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래서 얘가 이 other actor 있죠. 이런 건 뭐 외우셔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이게 워크플로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총알 있죠. 총알이 프로젝타일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BP First Person Projectile 요겁니다. 캐스트. 그래서 얘가 이제 얘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요. 이게 맞으면 어디에 이 hit이 맞는 걸 디텍트를 하는 거고요. 컴포넌트가 이게 어디에 맞았냐, first person projectile, 그러니까 그 총알에 맞았다. 그러면 얘가 일로 가는 거죠. 일로 가서 얘를 러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러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딜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냐, 그거는 계산해 보면 저희가 150프레임이죠. 150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이 초당 24프레임이죠. 그래서 나누면 150 나누기 24 하면 6.2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6.25 대략 6.24, 6.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홀드인 상태고 저희 시뮬레이션은 돌아가는 거죠. 얘 때문에. 그리고 여기 아까 저희가 얘 있죠. 얘를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다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타겟은 다이나믹 얘겠죠. 그리고 플레이백 스피드가 0으로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하나 빼먹었네요. 이게 플레이백 스피드 이 게임 타임 at first frame 있죠. 이 게임 타임 at first frame이 지금 1로 돼 있잖아요.
1로 돼 있으면 이게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게임 타임의 퍼스트 프레임이 저희가 총알을 맞았을 때를 셋업을 해야 됩니다. 1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얘가 맞았죠. 그 다음에 딜레이 전에 저희가 셋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 카피 다시 해주시고요. 블루프린트가 약간 복잡하긴 한데 컨셉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워크플로우의 컨셉은 뭐냐면 얘네들을 지금 조절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맞았을 때 얘네들 값을 다이나믹하게 블루프린트에서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름이 game time at first 철자가 틀리면 이게 작동을 안 합니다. 이게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game time at first frame 대문자까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고 타겟도 당연히 얘겠죠. 더블 클릭하시면 이걸 이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자, 그러면 얘 값은 뭘까요? 이거 좀 읽고 1이 아니라 현재의 프레임입니다. 현재의 타임이 그러니까 맞았을 때 타임을 얘기하는 거니까 get time second 이게 현재 타임입니다. get time second를 현재 타임. 그래서 얘가 이제 딜레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게 하나가 더 이 두 개를 셋업을 해줘야 됩니다. 요게 약간 트리키하죠. 요게 타임, 요게 이 노드를 잘 모르면 셋업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왜냐하면 계속 쓰일 테니까. 그리고 여기가 아까 우리 셋업하다가 말았죠. 여기가 플레이백 스피드 0이 다시 여기 끝나는 과정이거든요. 딜레이에서 6.25 세컨드 기다린 다음에 플레이백 스피드를 다시 0으로 해줍니다. 안 그러면 계속 루핑이 될 테니까. 루핑을 원하시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루핑을 원하지 않으시면 이걸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루핑을 원하지 않으시면 이걸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0으로 갔습니다. 플레이백 스피드가. 얘가 여기 1이었죠. 그리고 얘가 셋업을 해준 다음에 0.25 기다린 다음에 다시 0으로 됐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컴파일은 됐고요. 세이브를 그러면 BPL을
자,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면, 자, 어사인이 됐죠, 머티리얼이. 그래서 쏘게 되면, 다시 쏘면 머티리얼 값을 좀 바꿔볼게. 잘 안 나타나는데 아까 저희가 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블루프린트는 그냥 예제로 보여드린 거고요. 좀 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